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양감과 질감에 대해서 배웠죠. 먼저 질감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감은 대상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부드러운 정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감은 교과서 12쪽에 있는 것처럼 대상에서 느껴지는 부피와 무게의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해보기로 했었던 활동이 질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곧 만나서 한번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볼 활동은 세계 이런 느낌 저런 느낌입니다. 14쪽, 15쪽을 준비해 주세요. 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비슷한 색과 반대색, 그리고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비슷한 색과 반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교과서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네, 맞아요. 정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세로미는 정글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찾으려고 정글로 떠났어요. 어떤 동물과 식물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 거기 세로미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면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동물과 식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딱 보면 먼저 보이는 동물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1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동물을 먼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15초가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물을 한 번에 다다다닥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못 찾은 동물들도 있죠. 혹시 다 찾고 수업을 듣고 싶다면 수업을 잠시 멈추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찾아본 다음에 수업에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동물을 먼저 찾으셨나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찾은 동물이 바로 이 두 가지 새였는데요. 먼저 앵무새, 그리고 부엉이를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이 앵무새와 부엉이를 여러분도 먼저 찾았나요? 네. 왜 이 앵무새와 부엉이를 먼저 찾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네, 맞아요. 앵무새와 부엉이의 색깔이 뒤에 배경색과 많이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눈에 잘 띄어서 먼저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반대로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맞아요. 여기 파란색 앵무새와 숨어있는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찾기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가 저기 보면은 교과서에 보라색으로 된 그늘 동굴 안에 박쥐도 숨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런 동물들은 왜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네, 맞아요. 동물들이 배경색과 비슷한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찾기 어려웠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문제는 비슷한 색과 반대 색을 탐색하고 느낌을 살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학년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10색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10색상원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색 중에서 기본이 되는 10가지 색을 둥글게 배열해 놓은 것을 10색상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색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비슷한 색과 반대 색을 알아볼 건데요. 비슷한 색과 반대색 이름은 들으면 사실 비슷하죠. 비슷한 색은 십색상화에서 이웃한 색, 근처에 있어서 색깔이 비슷한 색을 비슷한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을 반대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노랑과 남색은 서로 반대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자주색과 보라색, 그리고 빨강색은 서로 비슷한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연두색의 비슷한 색은 어떤 색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두색의 비슷한 색은 노랑과 초록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두색의 반대색은 어떤 색일까요? 선생님 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두색의 반대색은 보라색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 위에다가 보라라고 색 이름을 딱 써놨는데요. 벌써 반대색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색은 가까이 두었을 때 서로 색들이 조화가 되고 좀 더 어울리는 느낌, 차분한 느낌이 든다면 반대색은 색을 배열했을 때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 아니면 강렬한 느낌, 아니면 눈에 딱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느낌들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해바라기로 유명한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색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색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카페 테라스 안쪽에 노란 조명, 그리고 그 옆에 카페 테라스와 대비되는 밤의 모습들을 남색으로 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반대색 관계를 잘 이용한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길거리 안쪽의 모습과 안쪽에 있는 남색과 그리고 밤하늘의 파란색은 비슷한 색을 이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마찬가지로 고흐 작가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남색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그리고 밤 하늘을 서로 눈에 잘 띄게 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5쪽에 있는 협동 작품인데요. 이 협동 작품에서도 비슷한 색과 반대색을 이용했어요. 특히 두 마리의 달팽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찾았나요? 그림의 가운데에 있어요. 네, 달팽이를 보면 남색 등껍질을 가진 달팽이는 노란색 몸통과 반대 색상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두색 껍질을 가진 달팽이는 비슷한 색을 이용해서 표현이 된 작품입니다. 그림에 보면 풀숲과 비슷한 색을 이용한 동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풀숲과 반대되는 색을 이용한 동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가의 작품인데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로 초록색, 청록색, 파랑색 계열의 색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비슷한 계열의 색을 많이 이용해서 그림이 좀 더 정돈돼 보이고 차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비슷한 색, 그리고 반대색을 배웠는데요. 비슷한 색을 이용했을 때 효과로는 조화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반대색을 이용하여 표현했을 때는 작품이 눈에 잘 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비슷한 색과 반대색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 건데요. 교과서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색을 이용한 달팽이도 있고 반대색을 이용한 달팽이도 있죠. 그리고 잘 찾아보면 여기 버섯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색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개구리도 이 풀숲과 비슷한 색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반대되는 색을 이용한 이런 나비나 아니면 이런 달팽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색과 반대색을 이용한 작품을 여러분들도 스케치북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선을 긋고 한쪽은 반대색, 한쪽은 비슷한 색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비슷한 색과 반대색을 이용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